층간소음 문제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맞습니다. 어제 새벽이었는데요. 전남 여수에서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부부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. 층간소음이 원인이었는데요. 이 남성은 일단 위층으로 가서 거주자인 부부와 승강기를 벌였습니다. 그리고 말 다툼 도중에 흉기를 휘둘렀는데요. 30대 후반 남성 그리고 4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. 그리고 옆에는 이 사망한 부부의 60대 부모도 있었는데 이 부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려서 지금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사망한 부부의 딸도 집에 있었는데 다행히 방 안에 문을 잠그고 있어서 딸은 화를 면했습니다. 자,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 또 피해자의 지인 그리고 경찰 관계자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막 쏟아진 소리가 나고 그냥 막 비명 소리가 나서 하도 아랫집에서 왔다고 했어요. 너무 힘들다고, 너무 예민하시다고. 바닥에 매트 같은 걸 다 깔아내서 이런 경우가 좀 이게 좀 잠을 쓸 수가 아마 그랬는가 봐. 아마 그렇게 이제 좀 감정이 아마 이탈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잠을 설쳐서입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층간소음 때문에 흉기를 들고 윗집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원인이 잠을 설쳤다. 그런데 이 사건 발생 당시에 그러니까 이 피의자의 부부 잠을 설쳐서 이런 짓을 벌였다. 이런 얘기인 건가요? 사실 이제 그 둘 다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 현상이고 절대로 이 피의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 피의자, 살인을 했는 이 피의자는 일용직 노동자였다라고 합니다. 아침 일찍 굉장히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좀 잠자리 일찍 들고 싶잖아요. 아침에 이제 새벽 4시 뭐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. 근데 저녁에 이제 좀 이렇게 부사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굉장히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을 범했다는 건데 지금 이 피해자 가족들의 그 모습도 좀 들여다보니까 치킨집을 근처에서 하고 있었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치킨집 아무리 빨리 맞춰도 10시 전후 돼서 맞춰서 집에 들어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좀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하더라도 뭐 샤워하고 이러면 약간의 부산스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작은 소음을 통해서 자려고 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피해자가 자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올라와서 이러한 참혹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박 변호사님, 네. 이게 뭐 처음 딱 하자마자 가서 이런 짓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?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역시 몇 번에 한 반복이 있는데요. 명절 직전이죠. 17일 날 이미 소음 때문에 관계기관에 뭐 이웃 사이 센터 이런 데 신고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전에도 충분히 이런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오늘 이날은 이 갈등이 살인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. 계속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자, 소장님, 그런데 이제 이웃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윗집에서 이번에 이제 피해를 입은 집에서 매트도 깔았다고 하고 또 샤워만 해도 시끄럽다고 막 이렇게 이 피의자 집에서는 사람이 올라올 정도로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예민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말이죠. 그렇습니다. 이제 층간소음 문제 나오면 양쪽 다 너무 힘든 문제다 이런 이제 의견이 팽팽히 이제 맞서는데요. 그래도 이웃 주민의 얘기는 이제 지금 사람이 사망했는데 뭐 얼마나 심했으면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보통 좋겠다.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. 많이 달리잖아요. 네.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다 겪는 일 중에 그렇죠. 하나니까. 근데 그렇게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. 이웃 주민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.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 것도 아니었고, 그리고 이제 뭐 샤워만 해도 아래서 올라오고,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아래도 매트를 다 깔았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래 노력은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그래도 일단 범행 직후에 자수를 본인이 이제 경찰에 전화를 해서 하긴 했다고 하네요. 자수를 했는 모습은 보이는데 자수 이후에 이 피의자가 한 행동은 정말 반성하고 있는 모습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어땠어요?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범죄 동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. 즉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변호인 입회 이후에 진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소장님, 지금 이게 말이죠.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
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. 물론 살인은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사람이 좀 예민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피의자의 탓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게 일단 그 층간소음 문제는 일단 제하고 말이죠. 네. 일단 6명이 그러니까 노 부모 그리고 이 목숨을 잃은 40대 부부 또 아이들 둘 6가족이 살고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. 거기 흉기를 들고 가서 어떻게 보면 정말 대참사가 벌어질 뻔했어요. 예? 네, 그리고 또 어쨌든 2명이 사망했으니까 일단 벌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물론 뭐 저는 홧김에 저질렀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뭐 홧김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. 왜냐하면 자기도 이렇게까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겠죠. 몇 년 동안 갈등이 있었으니까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가 이렇게 화가 난다고 해서 누굴 죽이지는 않잖아요. 아, 그럼요. 예, 애들끼리 싸움이 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뭐 그런 일이 없듯이,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절제력이나 이런 거를 발휘를 하는 게 성인의 몫이니까.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일가족의 참사를 몰고 왔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사실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맞습니다. 아니 그 지금 제가 이 사건 기록을 좀 보니까 그 아이들 둘이 집에 그때 발생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 방으로 도망쳐서 문을 걸어 잠가서 이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해요. 자, 그런데 승희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.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웠죠. 있는 상황에서 그 밖에서 들리는 소리,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? 이 아이들 정말 이렇게 사건을 처리할 때 저희들이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느냐도 중요한데 사건에서 반드시 우리가 또 하나의 지켜봐야 될 대목은 피해자의 보호도 중요합니다.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상상이 공포를 만들 수 있고 그 소리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소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.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치료 처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가 층간소음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해와 양해와 용서가 있으면 돼요. 그러면 분명히 위에서 좀 이렇게 층간소음이 있다 그러면 정말 옛날같이 대면하게 가지 말고 위에 딱 올라가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우리 지금 식구가 이렇고 우리가 이렇게 매트 깔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. 그리고 우리가 시끄럽게 만드는 건 정말 미안하다라고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접촉면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. 사실 모르기 때문에 정오가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발생하는 건데 좀 적극적으로 만나서 이해하고 서로 간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기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저는 옛날에 있었던 제가 있었던 반상회 조금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발 떨어져 있는 사람, 저희도 저희 아파트 동네에 저희 아이 윗집에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거든요. 좀 같이 모여서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겠지만 앞으로 다시 백투더 베이직이 되면 같이 모여서 같이 오손도손 과일이라도 하나 깎아 먹고 서로 간에 이해하고 저 집에 밥 숟가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있는 예. 옛날식의 어떤 공동체가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뭐 이 층간소음에 관해선 전문가들도 기술적인 조언은 딱히 할 게 없다. 그러니까 그저 윗집 분들이 아이들 손잡고 내려가서 아랫집 뭐 주민한테 찾아가서 뭐라도 좀 사들고 가서 안면을 트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뭐 전문가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, 그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봤더니 변호사님 물론 정말 위에서 쿵쾅쿵쾅 거려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댓글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. 진짜 쿵쾅쿵쾅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올라갔대요. 네. 그런데 그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옆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. 약간 상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건 사실은 그렇게 잘못 지은 건설에서나 건축했던 사람들의 문제겠죠. 잘 지어야 되는데 건축비 아끼려 하다가 이래 된 거고 법적인 기준을 조금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형사적으로는 인근 소라죄 정도로 10만 원의 벌금밖에 안 됩니다. 민사적으로는 소송 넣었을 때 이기려 그러면 예를 들어 데시벨 기준으로 하는데 주간에는 뭐 한 43, 야간엔 35 데시벨 넘어야 되는데 입증하기도 어려워요. 실제로는 이게 분쟁이 됐을 때 처벌도 어렵고 민사로도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어떤 폭력 사건, 잔혹한 사건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건축회사가 제대로 만드는 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좀 새로운 어떤 방안 아니면 지금 우리 승전 의원이나 진행자가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
예, 정말 층간소음 문제는 지금도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씀 주시는 거 보면 역시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뭐 이런 말씀 많이들 하고 계실 정도로 정말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